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따님한테 아까 딸이 너무 불쌍해서 아직 어리니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불쌍해도 하지마가 아니라 안 돼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사람은 때리면 안 돼라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빠한테는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도 싫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머님께서 그때그때 생각 안 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셨다가 네네.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뭐 둘 키워보시면 다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도 얘기하세요? 남매잖아요. 네. 3살 터울인데 이제 학년은 2학년 터울이니까 오빠는 이제 세금세금 약 올려요, 동생을. 오빠들이 꼭 네. 해요. 네. 그러다가 윤서는 말을 잘하니까 오빠를 이겨먹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해야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잘하시네요. 아니야. 사실은 그 아들을 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딸들한테 당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건 어떻게든 집안에서는 교통정리가 되겠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딸들한테도 치여 사는 아들이 네. 만약에 학교에 밖에 가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또 다른 딸들한테 또 그렇게 당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빠로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가서 뒤에서 안 돼. 저 짠! 안 돼. 안 이렇게 돼.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마치 강아지 저기 하듯이 안 돼. 막 이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희 집은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위 아이의 큰 아이의 그 권위가 높이 되어 있어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항상 져요. 한 번도 누나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좀 사실은 바라보면서 너는 왜 누나를 한 번도 못 이겨보니라고 하고 속상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흔히 이제 특히 아까 종철 씨도 얘기했지만 네. 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오거나 아니면 집안 내에서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네. 너도 때리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도 왜 할 말을 야, 못해? 막 이러면서. 아빠가 병원비 책임져. 너도 때려.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애를 때리라고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물론. 꼬집으라고 했는데. 더 나빠요. 피나요. 네. 아니, 안 그것도 하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기질적 특성상 자기 어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 네. 남을 때리거나 꼬집는 걸 절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애한테 맞아요. 자꾸 하라 그러면 불편하죠.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승현 씨 얘기하신 대로요. 이게 집안 내의 위계 질서도 필요하잖아요. 네. 어떠한 서열과 위계 질서는 이 사회가 구성되어 가고 유지되어 나가는데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우리가 이제 쭉 지내왔던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다들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권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의를 제대로 얘기하자면 권위는 세상이 편안하게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질서에서 네.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지. 네. 선생님과 학생이 우리 똑같은 인간 너와 나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위와 위계 질서도 집안 내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받아들일 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걸 못 배운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달아야 돼? 그러면 왜? 내가 그걸 왜 달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위계 질서를 가르칠 때 큰아이한테 지나치게 양보를 권한다든가 계속, 네가 네, 그렇죠. 위의 아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해 이런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네가 형이니까 모든 걸 알아서 해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아래 동생에게 너무나 굴복과 복종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한 데서 위계 질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집안 내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아이들한테 들게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집에 뭘 시킬 때 그래도 제일 큰아이 순서대로 주문을 할게.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그럼 이제 맨 막내가 말을 잘하면 나는 짬뽕 그러면 먼저 하면 조금 잠깐만. 기다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순서대로 좀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집안 내에서 그래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위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게 된다면 아이들이 좀 덜 억울하게 좀 네. 배워나갈 수가 있겠죠. 아니, 습관부터. 그럼요. 네. 사실은 서열과 위계라는 거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도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서열과 위계가 늘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하고 또 잘 어우러지는 사회성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니까 지금부터 잘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시고 어머님 좀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어머님들도 많이들 사연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엘레님, 좋을 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가 싸울 때 보면 둘째가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참 억지 부리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기가 어렵죠. 자, 내 거 중재하다 화도 내고 때리게도 되고 저 자신이 통제가 안 돼서 지금은 둘이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해줘요. 아, 네. 근데 많은 엄마들이 겪는 과도기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둘이 해결이 안 되지 네, 않나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엄마가 손을 놓으신 건데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어린아이들은 잘 지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모든 걸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양이 목동이 양을 이렇게 끌고 갈 때 목을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끌고 가진 않지만 전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워워워 이렇게 그렇죠. 몰고 가주거든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이 형제나 자매 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반드시 따로 데려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따로. 네, 그 앞에서 얘기를 하면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체면이 구겨지고 그러니까 작은 애는 우리 오빠 별거 아니네. 엄마한테 자꾸 혼나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 데리고 가서 애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요. 중간에 절대 막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애들은요. 자기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 들은 다음에 너도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걔가 고칠 점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각자 소리 지르지 마라. 네. 좋게 말해. 이렇게 한다든가 아무리 화나도 주먹에 나가면 곤란하지. 네. 말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각자 고칠 점을 얘기해 주시고 딱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 아주 잘하셨네요. 이 주인님께서 하지 마가 아니라 안 돼군요. 네. 자, 요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생방송 라이브 토크 부모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속 터져도 내 자식, 그중에서도 아이들 형제 싸움, 위기의 남매들이란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세요. 라이브 토크 부모. 네, 라이브 토크 부모 월요일 순서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가볼까요? 네, 인천 연수구에서 이현준 님이 보내셨어요. 잘난 딸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둘째. 네, 느낌 안녕하세요. 옵니다. 갈수록 삐뚤어지는 둘째 때문에 업장이 무너지는 엄마입니다. 저희 집 첫째, 셋째 딸은 공부든 뭐든 알아서 척척하는 완벽한 아이예요. 반면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누나나 동생에 비해 모든 면에서 느린 편이었죠. 똑부러지는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둘째도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늘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이 기죽어했어요. 네. 더욱이 부모 입장에서도 야무진 딸들에 비해 성격 자체도 느슨하고 감성적인 둘째가 영 못 믿어워서 잔소리를 또 많이 했죠. 똑같은 시험 점수를 받아와도 딸들에겐 칭찬을, 네. 아들에게는 아휴, 공부 더 했으면 이것보다 잘 나왔을 텐데 말도 안 이런 돼요. 말을 말도 안 했어요. 돼요. 애 아빠도 공부 잘하는 딸이 해달라는 건 뭐든 오케이 하면서 아들이 해달라는 건 공부랑은 상관없다며 무조건 네. 노우라고 하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 둘째 아들이 하는 말, 네. 우리 집에선 누나가 신이지 신이야. 쌓인 게 폭발했는지 요즘은 집이 싫다면서 가출까지 감행하고 반항의 정점을 아이고. 찍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둘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막 웃으면서 최고조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출까지 하고 반항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웃음이 갑자기 싹 가시네요.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이 반항이 사춘기가 보이기 시작하겠다고 폭발하는 하는데 거죠. 어머님이 급하셨어요. 지금 막 전화가 벌써 두 번째 왔어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우리 그 아드님이 가운데에 딱 끼어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은데, 네. 언제부터 이런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중3 2학기부터요. 그래요. 어떻게 반항을 하던가요? 외박을 한다거나, 애들하고 어울려, 네, 그런 것들로 경찰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키우시면서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또 이 아들하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두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차별이 딱히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네. 아들은 일일이 챙겨줘야 하다 보니까 그게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고 부모님들은 딱히 이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던 건데요. 그렇군요. 어머님 일단 너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니 오늘 꼭 이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좀 달래서 그것도 잘할 수 있을지. 네. 그럼 지금 아드님이 정확하게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고1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일단은요, 대부분 남매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또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네. 좀 키우기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알아서 성격마다 다 잘하는 다르긴 분들도 하지만. 있고. 네. 근데 아들들은 자꾸 챙겨줘야 되는 게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기는 하죠. 저희도 첫째 애가 오히려 더 감성적이고 남자애가 다 네. 챙겨줘야 돼. 옷도 일일이 다 입혀주고 골라주고 마무리를 해줘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둘째는 옷을 안 골라줘도 본인이 알아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 차이인지 남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아이한테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엄마 입장에서 사실이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옷 같은 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네. 어디 나간다 그러면 옷부터 알아서 챙겨요. 그리고 챙기잖아요. 색깔부터 맞추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가 이제 반응을 보이면 네. 아빠로서도 재밌죠. 네. 나가자 그러면 내가 막 뭐 준비해서 막 삐는 요 색깔을 꼽아야 돼. 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가니까 네네, 아이고, 이뻐라. 아들내미는 일단은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아, 입혀줄 때까지 그러고 아,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튼 뭐 그런 걸 보면은 아들이 확실히 좀 느리긴 느리구나. 이런 걸 그리고 많이 느끼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이 또 공부 부분에서도 또 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얘는 왜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처럼 못하지라고 비교가 좀 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 샌드위치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둘째 아이 때문에 나 우리 집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글들 많이 지금 댓글창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 저희가 이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교를 많이 당했었어요. 왜냐면 오빠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 오빠 막 3살, 4살 때 한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문을 읽는 이 아들 옆에 저는 늘 항상 이게 손가락만 빨고 있고 막 흙 먹고 막 이러는 애니까. 지승현 씨보다 더 똑똑하면 네. 어떻게 되는 아유, 거지?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한번 또 알파고하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원 때 한문을 읽어요? 그래. 지금도 난 한문을 못 읽는데. 아니 근데 지금 그 오빠는 한자 네.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그래서 제가 비교될 때마다 정말 어떻게든 오빠를 한 번이라도 뛰어넘어 보는 게 제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비교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되게 큰 상처가 돼서 뭐만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먹는 거를 오빠 한 숟가락만 더 줘도 괜히. 나는 미워서 적게 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연의 그 아들 입장이 너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자, 어머님들이 또 어떤 사연을 또 올려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11살, 6살 아들 둘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이 귀엽다면서 너무 약 올리고 장난을 치네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네. 자, 오은영 선생님. 통쾌하고 통쾌한 솔루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조언해 주니까 실천해야겠어요. 라고 윤남매님께서 이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좀 주세요. 아, 네네. 윤남매님 선물 바로 쏩니다. 자, 근데 일단은요. 오은영 선생님 아까 네. 어머님께서는 저희는 비교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저도 일부 경험자로서 음, 비교를 안 하셨는데 비교하게끔 느껴졌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감정의 표현은 대부분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나 본인들을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기본 출발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자녀는 사실은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화살이 확 꽂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드님은 엄마 아빠의 방식이 비교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미. 쭉 들어보니까요. 네. 아이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요. 좋은 점도 많거든요, 제가요. 살림을 못해요, 제가 살림을. 네, 그거 할 제일 시간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할 시간도 보면. 없습니다. 아니, 살림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소방을 몇 번 맞았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독립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안 그러시지만 저를 보고 맨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잔치상을 뚝딱딱 만든다는데 너는 뭐니? 그러면 저는
저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드님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부인 것 같은데 자꾸 공부를 갖고 얘기를 하면 발붙일 곳이 불편하죠. 없죠. 네. 그리고 부모님은 좀 더 분발해라라는 뜻이었겠지만 이 아이는 나를 비교하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비교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죠. 비교는 누구나 싫어해요. 맞아요. 사실은요. 네. 아니 어머님